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 6번째 시간인데요. 어, 들어가기에 앞서 금쪽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해보는 이 영상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이제 우리가 다룰 금쪽이가 29화에 나오는 금쪽이잖아요. 네, 이제 금쪽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이제 처음 문제 행동 영상 나오면서부터 부모님도 이제 아이를 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보는 내내 이제 출연자들도 되게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에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봤었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도 이제 인터뷰 중에 자기가 벼랑 끝에 좀 선 기분으로 마지막으로 좀 해보자고 이제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게 좀 역대급의 음.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 네네. 오늘 우리가 만날 금쪽이는 어떤 특징의 좀 아이였나요? 이번 금쪽이는 자연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 TV를 보더라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네. 만화도 아주 잘 그리고 좀 재능이 있는 그림을 좋아하고 놀라울 정도로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고 금쪽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엄마 아빠는 이제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이번 금쪽이는 이제 학교 생활도 좀 영상에 나온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네. 첫 장면부터 좀 책도 안 펴고 네. 이제 의자에 정말 걸터 앉아서 네. 첫인상부터 학교 생활이 힘들구나 하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좀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리에 오셔서 네. 책을 이제 꺼내 주시고 이제 몇 쪽 펴세요 하시고 가시니까 이제 금쪽이가 그나마 걸터 앉아 있던 이제 의자에서 내려가서 책상 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이제 사실 저는 요거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여자아이 사례를 좀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특별히 이번 금쪽이처럼 좀 기관 생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현재 금쪽이는 일단 학교에 오는 것, 단체 생활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네. 학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금쪽이는 다른 그 친구들 중에서도 더 그 강도가 심하게 보여졌던 사례였습니다. 네, 아마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영상을 좀 들으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금쪽이가 학교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도 좀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쉬는 시간에 이제 한 친구가 와서 뭐 어디 힘들어?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이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말을 거니까 마지못해서 약간 저 따라하기 좀 그래 짜내는 듯한 약간 목소리로 네. 뭐 학교에 있는 거 싫다고 친구들도 너무 귀찮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에 이제 난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엄마가 왜 저게 좋으냐 하니까 자기는 도시가 싫고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시골에는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금쪽이 스스로 좀 주변 환경에서 자기를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또 금쪽이가 그렇다고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하기에는 이제 엄마나 선생님 그리고 아까 귀찮다고 말했던 친구가 이제 물어올 때 그 질문에 굉장히 대답도 잘 해주고 목소리는 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대답도 잘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금쪽이는 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걸까요? 우선 금쪽이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우선은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이거든요. 네. 게다가 표현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금쪽이는 학교에 오는 상황도 힘들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오는 상황도 힘든 거예요. 모든 저항에서부터 있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다. 네.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하기 싫어하는 양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관계가 힘들고 네.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아이가 돌발 행동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네. 아이들 이제 안전교육 수업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로보카 폴리에 나오는 이제 소방차,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로이, 소방차 소리가 나니까 네, 이제 네. 아이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이제 숨어들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를 이제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데, 사실 주변에서도 뭐 어머님들이나 말씀 들어보면 종종 이런 안전교육 수업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소리를 굉장히 듣기 무서워하고 뭐 나쁜 꿈 꾸고 무서운 꿈 꿨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이게 소리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또 영상을 보면서 좀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같은 것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두려운 그 기억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도 어떤 특정 성향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촉발되는 건가요? 우선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좀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대화 도중에 아이가 아폴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금쪽이한테 보여주는 감정이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 화제를 돌려버렸다고 봐야 되는데, 아이가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본 영상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소리도 내고 고개를 흔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이것은 영상을 0.1초 본 것이 너무 싫었다고 표현도 하지만, 자신의 기억력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한번 기억이 되면 1년간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머리에 문을 이렇게 박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음.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금쪽이한테 보여주는 감정, 그게 이제 어떤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감정이 이제 금쪽이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이가 예, 아까 전에 예, 스스로 이제 화제, 음. 갑자기 아폴로 음. 막 11호가 녹슬었을까요? 막 그걸 물어봤잖아요. 자, 금쪽이는 제가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금쪽이는 소리나 사람들이나 주변의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네. 선생님은 금쪽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지만 아마 예민하게, 좀 기민하게 알아차린 금쪽이는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 감정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따가 또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네, 나눠볼 네. 테니까 네. 잠깐 아껴두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금쪽이가 이제 자기가 너무 기억력이 좋은데 그 싫은 기억을 또 지우고 싶다. 근데 너무 지울 수가 없어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주먹으로 막 이마를 치거나 문에 머리를 막 부딪히거나,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막 질러서 정신없게, 아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없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안쓰러웠어요. 금쪽이에게는 분명히 일리 있는 표현이에요. 네. 그게 맞는 표현들이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사랑하는 햄스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은데, 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것을 어쩌지 못하는 아이의 심정인 거죠. 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성향이다. 네. 아이의 성향 자체도 죽음이나 그 공포에 대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실제로 햄스터를 통해서 겪었어요. 아이가.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더욱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사실 이제 금쪽이가 어떤 그런 아까 그 소방차 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에서 지나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아이가 이제 말로 하기는 여자들이 좀 보여서 싫다. 그래서 영상을 또 다시 되돌려 봤더니 아이가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지나는 사람들하고 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저는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다뤘던 6화에 그 선택적 함구증 여자 어린이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아이도 다른 사람이 자기 이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면은 굉장히 그 아이는 이제 긴장하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이 두 금쪽이들이 비슷한 성향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건가요? 비슷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때 그 아이는 아직 그 유치원생이었죠. 네, 나이가. 맞아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지금 2학년. 네. 분명히 같은 성향일 수는 있으나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친구는 엄마를 손잡고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요. 자신이 여자 느낌 나는 거는 다 싫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표현에 불과합니다. 네. 아이는 남녀할 거 없이, 또는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한테 주의가 오는 것,
주의를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불편하다. 네. 아, 정말 힘들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금쪽이 또 행동들 중에 또 학교 선생님이 결국에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문제 행동들, 뭐 책상 아래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엄마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엄마랑 상담하면서 금쪽이가 이제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이제 써 있는 메모지를 보고 사실 그 TV에 출연했던 그 패널들도 다 화들짝 놀랬는데, 아이가 이제 낙서처럼 이제 메모를 했지만 친구에 대해서 되게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굳이 이제 언급 안 해도 되겠는데, 어쨌거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새끼야 꺼져 쓸데없는 놈이라든지 거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네. 내게 나한테 이 짓 하면 죽어 뭐 이런 거. 아 진짜 뭐 나 진짜 아오니보다 뭐 이런 거. 이게 뭐 무슨 괴물 이름인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잖아요. 뭐 가족, 뭐 나,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은 이제 썬 부분 중에 일부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엄마 위에 이제 내목한 아내, 영상 보시면 아마 보시겠지만 네. 잔인하고 예쁘고 사람이다라고 써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도 좀 놀랬고 네. 패널들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우선 금쪽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계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금쪽이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엄마여도 상대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마음에서 그 상대에게 거리를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강화시키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중에 자세히 좀 얘기를 좀 이제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아이가 학교가 이제 오기 싫은 아이는 이 아이가 이제 몸에서부터 저항이 나타나요. 네. 선생님, 저항이 뭔가요? 저항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항. 네, 저항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저항한다. 저항을 좀 쉽게 풀어보면,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 안 해. 그냥 네. 뭔가를 해라, 뭔가 요구받을 때 그거를 그대로 하고자 하지 않는 반대의 그런 마음? 형태, 네, 반대의 형태. 반대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도 오기 싫은데 아이 몸에서는 굉장한 저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 또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금쪽이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금쪽이를 굉장히 소모시킨다라는 거죠. 그 저항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네.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네. 예를 들어 엄마가 어렸을 때 뭐 우리한테도 뭐 저녁 되니까 이빨 닦거라 그랬어. 근데 저는 막 이빨 닦기 싫어가지고 너무 싫죠.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마음, 그 마음, 그게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마음을 갖고서 계속 생활에 나갈 때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굉장히 소모되고 지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금쪽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펴라 했을 때 그것도 너무 싫고 하니까 이제 몸이 흐느적거리면서 기운이 이제 빠지면서 쓰러져 버리는 밑으로 내려 모습이었겠네요.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저항으로 저항이에요. 인해서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가 거예요.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 중에서 또 보면 친구한테도 귀찮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엄마한테도 금쪽이가 집에서도 먹는 거 씻는 거 다 포함하고 다 거부하고 귀찮다고 이제 말한다라고 엄마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귀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에너지 소모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네. 이제 금쪽이는 본래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지금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 본래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많이 수용을 받을수록 저항의 에너지는 사실 약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많이 수용이 안 되어지면 그 저항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꺼내주자 책상 밑으로 몸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네.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성향인데, 금쪽이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외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지는 것을 절대로 순응만 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본래의
안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좀 더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네. 이 본래라는 게 이제 학교 가기 전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본래 있어요. 아이가 저항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시절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어머님은.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엄마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유연하게 네.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그때의 에너지는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뭔가 안에서의 고집스러운 저항이 이제 에너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것이 아마 좀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이런 거절당하는 네, 수용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좀- 항상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하는. 그러겠네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서 이렇게 네, 좀 네. 더 되었다. 저항이 네. 더 크게 일어난다. 아이가 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엄마가 외출하자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쪽이가 어제도 힘들게 나갔는데 왜 오늘도 나가야 되냐 이제 약간 저항하는 네. 모습, 소리 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엄마는 이제 금쪽이가 이제 나는 그 자연인이라 너무 좋아하니까 자연 얘기하면서 계절이 바뀌니까 좀 낙엽도 좀 보러 나가자 이제 하고 이제 설득을 하지만 별로 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는 저항하고 싶고 또는 하기 싫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기 싫은 거잖아요, 네. 본래. 네.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데 나가자고 하니까. 근데 그 나가기 싫은 마음을 이 친구는 막 소리를 낸다거나 이상한 표현을 하는 걸로 막 자신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사실은 부모한테 나 하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고집스럽게 대답을 안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딴소리를 한다던가 아이마다 거절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금쪽이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자기는 어저께도 나갔다 왔는데 오늘 또 나가야 되냐고. 그것도 누워서 표현했어요. 누워서 기어가듯이. 근데 이것은 수용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쪽이의 욕구가 좌절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그런 내가 가기 싫은 거에 대한 하기 싫은 거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금쪽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차 타고 이제 결국에 나가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제 동요를 이제 외출하는 차 안에서 이제 트니까 이제 생긴 일이었는데 사실 엄마가 이제 금쪽이가 싫다고 하니까 음악을 이제 바로 껐긴 했지만 아이가 이제 계속 머릿속에 그 동요가 남았다 하고 말하면서 막 괴성을 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막 몸을 꼬고 막 웅크리고 막 몸을 막 그 카시트에 앉아 있는데 막 말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쪽이가 굉장히 그 동요에 대해서 너무 뭔가 극구 저항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금쪽이가 이제 동요를 듣고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기분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금쪽이는 청각이 사실 뭐 물론 예민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청각의 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음악을 들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또 저항이에요. 이것도 저항입니다. 이중 저항이네요. 네, 그러면 영향받는 것이 무엇이냐? 동요 들을 때 영향받는 것?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은 기분이 좀 즐거워지고 활기차지고 하는 면이 있죠. 좋아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일 때야. 네. 그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갑작스럽게 들을 때 어떤가요? 끄고 싶죠. 불쾌하죠. 네.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죠. 네. 정말 끄고 싶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금쪽이는 음악을 듣고서 어떤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감성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감정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내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청각, 시각, 외부의 모든 상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럴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것, 또는 본인이 선택한 것, 이것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집니다.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건 내 마음이 뭔가 동요되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요인에 차단한다. 절대적으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한다. 왜냐면 내 감정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나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저 동요를 이루면서 굉장히 유치해지는 것, 기분이 나빠지고 이 유치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유치하다라는 그 기분이 드는 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남이 튼 동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항이에요. 네. 아이가 굉장히 마음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 친구가. 그러게요. 네, 너무 안쓰러워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살짝 예상되어지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금쪽이를 매우 사랑해요. 매우 사랑하고 아끼지만 네.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근데 엄마가 어떤 기준이나 어떠한 생각이 서면 그것을 꺾지 않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쪽이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엄마가 생각한 게 딱 정해지면 그 생각을 밀고 나가야 되는 엄마한테는 어떤 그런 면이 있으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꺾이지 않는 거죠. 아이한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내지는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억지로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저항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아이의 성향상 또 그런 면이 더 드러나는 보통의 지금 이 아이의 성향 같은 아이들은 네. 의외로 온순하거나 의외로 굉장히 선하고 네. 아이들이 따뜻해요. 외부에서도 좀 유연한 편이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자신의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아마 그런 저항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의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자신들만의 어떠한 이유로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뭐 사회성을 길러야 된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일들을 이제 밀어붙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번 금쪽이 엄마도 사실은 금쪽이가 친구들 귀찮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또 엄마는 어쨌거나 아이에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키즈 카페에 이제 아이들이랑 놀 수 있게 자리를 이제 자기가 마련했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키즈 카페 아이를 이제 데려갔더니 이제 신발 벗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이제 동그란 의자에 금쪽이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외톨이, 고독, 외로움이 좋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이런 언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촌스럽고 이런 곳에 노는 것보다 외딴 곳에서 노는 게 심심한 게 훨씬 나아. 이런 말을 아예 하잖아요. 하면서 거기 있는 내내 거기 이제 작은 그 스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 힘든 심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자 아이들은 이제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은 굉장히 좀 더 무가치하고 업신여기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금쪽이가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제 생각엔 외출을 하시는 것도 서로 조율을 하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외출을 안 한다. 외출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금쪽이는요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어요. 금쪽이의 경우 제가 보면 걔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지, 밖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집단에 소속되고 함께 어울리고 어떤 사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치유, 회복 그런 과정들이 지금으로선 우선이에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네. 사회성에 대한 건이 아니라 네. 아이의 치유, 내면의 치유. 내면의 치유, 회복, 다시 건강한 마음을 되찾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오늘 우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29화에 나오는 이제 금쪽이 사례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금쪽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금쪽이는 4고형의 5번 유형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힘든 심정을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다시 만나거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면이 너무나
극도로 아이한테는 지금 필요로 한 에너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사람들의 에너지, 특히 사람들이 자신한테 주의를 두는 시선에 민감하고 네. 아까 청각도 예민했지만 실제 그것은 청각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경계, 두려움, 그리고 기저에 있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금쪽이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냐고 물을 때 딴소리 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신에게 오는 감정적 자극도 싫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또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엄마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지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쪽이가 이런 5번 성향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제 금쪽이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5번 유형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네. 예. 저항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아이가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5번의 특성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강력하죠. 네. 에너지가 약하지 않죠.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도형상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아이의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내면아이 소울차일드 번호의 에너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소울차일드가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네. 이제 지금 들으시는 이제 분들 중에 이제 5번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세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자료들이 또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또 유튜브 채널 안에서 5번 유형에 대한 이제 소개한 그 영상들도 있어요. 거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예, 부모 교육 안에 이제 5번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짧은 영상이고 또 하지만 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좀 찾아서 좀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우리가 29화에 나오는 이제 5번 유형 금쪽이 사례를 이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